자,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그 마지막으로 증언대에 선 사람 조지호 청장이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6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었죠. 그래서 이런 수사 자료들이 증거로 채택된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에 나와서는 어떻게 말할지 주목됐었는데요.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피청구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을 함께 만났죠. 그 관련 사항 공소 사실에 좀 포함돼 있어서 박안수 계엄사령관한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증인이 협조 안 해줬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증인이 협조 안 해줬죠. 지금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 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네, 일단 박완수 당시 이제 계엄 사령관이었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 듣고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니까 또 이제 공소 사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검찰에 진술을 한 그러니까 검찰 조서에 나온 내용을 어떤 헌재에서 증거를 채택을 할 수 없는데 이제 그것을 증거를 채택을 해서 불법 논란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 내용을 이게 그 형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나 실마리를 좀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검찰 조서가 전부 다 객관적 사실만, 확인된 사실만 적은 것인가 그 부분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제 조지호 전 청장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이 끝나고 나서 수고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수고가 많은 격려 전화를 했는데 그 검찰 진술에 보면 검찰 조서에 보면은 그런 격려 전화를 했는데 그것을 조지호 청장이 듣고 나서 뼈 있는 말처럼 들렸다는 게 조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문책성으로 느꼈다는 그러니까 그런 뼈 있는 이야기죠. 말이다. 너 그래 잘했어. 너 때문에 끝났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투로 질책을 하는 투로 그렇게 들렸다는 게 검찰 조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내가 시킨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검찰 조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검찰 조서를 가지고 헌재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조지호 청장은 와서 아니야 나는 그 검찰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뼈 있는 말처럼 들렸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뼈 있다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게 검찰 조사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성으로 이제 한번 했는데 무사히 다친 사람 없이 끝나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뒷받침하는 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에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뼈 있는 이야기 이런 건 전혀 없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어쨌든 잘 끝났다, 잘 끝나서 수고했다 이런 말을 했고 그 김옥식 청장도 거기서 본인을 질책하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경찰에 대해서는 어떤 질책을 한 게 아니고 어떤 불상수가 없이 끝나서 잘 됐다는 그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뼈 있는 말로 들렸다 이 부분은 검찰 조사에는 있지만 조 청장은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검찰 조사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뼈가 있다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 이거 포인트 하나. 그리고 다른 포인트는 여인영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이 두 가지거든요. 어느 부분 집중해서 보십니까? 일단 저는 후자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협조 요청을 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명단을 불러주고 이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해달라라는 부탁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불러줬고 아까 얘기 나왔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도 불러줬고
또 방첩사령관 그 사령부 안에 체포조에게도 명단이 이미 조지호 청장에게 전달하기 전에 전달되었다라는 것들이 객관적 사실관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 중에 대통령의 말씀을 뼈가 있게 들었느냐, 뼈가 있게 안 들었느냐, 이 부분은 자기가 느꼈던 감정에 대한 부분이고, 실질적 사실관계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고, 그 명단에 그 들어있는 사람들의 위치 파악에 대해서 나는 협조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입회했고, 그리고 본인이 사실적으로 진술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조서에 날인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에서의 피신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인식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 어제 이제 10차 변론 기일이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25일에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양측 대리는요.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만, 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그리고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 최종 진술을 각각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평의 그리고 판결문 작성 등의 통상 2주 정도 소요됐던 것을 감안하면은 3월 둘째 주, 다음 달 둘째 주 무렵에는 탄핵 심판 결고, 그러니까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언론들의 대체적인 관측인데요. 자, 이게 좀 너무 빠르다. 국민의힘은 아니다. 민주당은 빨리 해야 된다. 선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좀 엇갈린 반응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조속히 끝내려고 하는지. 물론 뭐 일단 그 여권 안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차원을 떠나서 현재만 딱 놓고 봐도 가령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7차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11차로 끝내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180일이라는 근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절반도 채 쓰지 않아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쟁점들이 지금 상당히 처음에 많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쟁점이 그 세 가지였죠. 이게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국헌 문란이라고 하면서 싹 다 잡아들여 국회의원 끌어내, 이거 세 가지였잖아요. 예. 세 가지였는데 이 쟁점이 하나씩 정리가 돼가는 단계였으면은 지금 좀 종료를 해도 국민의 납득을 하죠. 그런데 세 가지 쟁점이 전부 다 더 오히려 확산이 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과연 그 필요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정마비 이야기.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도 어제 그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심했다. 민주당이 뭐 29명이나 탄핵을 하고 예산폭파하는 건 심했다. 그리고 상당히 국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쟁점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로 파생이 되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싹 다 잡아들여,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은 홍장원 그리고 보좌관이 정말 그 어떤 대면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왜 그 보좌관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국민의힘이 불리하니까 부르지 않은 것 아니냐고 했지만 문제가 어제 불거졌어요. 제일 처음에 지금 원문, 이게 암호문 같은 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명단을 만들었는지 어제 불거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각종건 의원의 그 어떤 해유 의혹, 이것은 그 바로 밑에 예하부대 지휘관이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쟁점들이 하나로 정리가 돼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뭐 양쪽 뭐 우파 좌파를 떠나서 중간 정도에 있는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는 저는 심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쟁점이 정리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굉장히 저는 뭐 서두르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사실상의 헌정 중단 상태를 빠르게 해소해서 이 헌정의 영속성을 갖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책무로 가지고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그 예전에 두 번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결과를 보면 최종적으로 변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4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일 만에 최종적인 선고를
요구를 했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최종 선고일을 언제 하겠다라고 법원 지금 헌법재판소가 공지한 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 예. 빠르다 이런 말을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이제 4가지 쟁점, 그 중에서도 특히 3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미 이 쟁점들이 충분히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첫 번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 특히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서 증언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국무회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또 이 형식적으로 이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 이 부분은 이미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생중계로 다 지켜봤으니까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또 자료가 메모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셔도 여인영 방첩사령관 또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참고인 진술들이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의 증거로 다 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어떤 이 반전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 없다면 이제 종결해도 충분히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이 졸속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 이게 지금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말씀드리면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제 정상적인 체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조속히 매듭 지어버리면은 뭔가 쫓겨대서 해서 매듭 지어버리면은 국정력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